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원영 교수입니다. 탐정 전문가 자격증 양성과정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탐정 관련 법률 중에서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종 아동 등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 신고자 보호법, 변호사법, 이렇게 해서 관련 탐정 관련 법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요, 신용정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그 신용정보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그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동법 1995년 1월 5일 제정된 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탐정 사무소에 하는 일 동영상으로 그 연합뉴스 TV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탐정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네, 한국형 셜록들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박현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대낮에 사무실을 찾은 불청객. 회사의 비밀 문서와 A 회장의 사생활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훔쳐 달아납니다.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많은 A 회장. 고민 끝에 경찰이 아닌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하드디스크를 도둑을 맞았는데 네,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쪽은 다름 아닌 민간조사원, 이른바 탐정입니다. 하드디스크 도난 사건인데 조반장은 그 사무실 기준으로 그 CCTV 좀 확인 좀 해주고 최 반장은 그 출입구로부터 해가지고 그 컴퓨터 주변 그 지분 그 감식 좀 해주고 그다음에 그 김 수사관, 제 수사관은 그 주인건 수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탐문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민간조사원, 이른바 탐정들이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배경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만 민간조사원은 수배범을 잡는 등 곳곳에서 활약 중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기소 중지자 또는 지명 수배자, 또 기업 간의 산업 기술 유출 관련 부분을 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딴 2,400여 명이 탐정으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 지원자가 늘고 있는데 도전하는 직업군도 이유도 다양합니다. 학대 아동이나 피해 아동들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을 배우면 제가 아이들을 위한 탐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조사원들은 공권력을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과 사실조사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사립탐정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그래서 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동법에서 이 총칙,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및 처리, 신용정보의 유통, 이용 및 관리, 신용정보업,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에 관한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경우에 대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동법 제40조 후단에 따르면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은 특정인의 소재비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비
상거래 관계 외에 사생활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또는 정보원 탐정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 조항이 그 2000년 8월 5일 날 삭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그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와 사이의 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법률인데요.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법률로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된 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법에서 이 총칙,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라든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라든가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단체 소송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신비밀보호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법이 그 1993년 12월 27일 날 제정 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법에서 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이 법과 이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이 검열이라든가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검열에 의해서 취득한 우편물이라든가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해서 취득 또는 체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활동에 있어서 부당하게 통신 및 대화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공공기관의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공개 정보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알 권리를 그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이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법은 1996년 12월 30일 제정 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법에서의 총칙, 정보 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 공개의 절차, 불복 구제의 절차, 정보공개위원회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민주국가에서 국정은 국민의 의사 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이 그 바른 의사 형성은 바로 정보가 선택되어야 하므로, 정보 공개는 국민이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정보 공개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국민이 알 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속에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따라서 탐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법에서 총칙,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보호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통신과 서비스, 국제협력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용자의 건전한 정보 사이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겠고요. 따라서 탐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등의 의뢰인이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감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동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이 관리비 이용과 관련된 증거 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위치 정보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 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에 조성해서 위치 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법은 2005년 1월 27일 날 제정 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 이르고 있고요. 동법은 총칙 위치 정보 사업의 허가, 위치 정보의 보호,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 정보 이용, 위치 정보의 이용 기반 조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에서 누구든지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 따른 긴급 구조 기관이 긴급 구조 요청 및
경보 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요청에 있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한 법률 동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위치 정보 사업자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를 속여서 타인이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한편에 그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 양도하는 자는 위치 정보 그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 양도받은 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요. 따라서 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동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면서 복귀 후에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 아동 등의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법은 2005년 5월 31일 제정 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법은 매년 평균 한 3천여 명의 실종 아동과 장애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종 아동 등의 기가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아동 등 실종으로 인한 그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 해체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종 아동 등의 예방 복귀 및 복귀 후에 지원 등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 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흉악 범죄 등의 수사에 따른 경찰력의 인적 물적 한계로 인한 경찰이 실종 아동의 수색 등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그래서 탐정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탐정이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서 실종 아동 등의 수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 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법은 1961년 12월 30일 날 그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정경쟁 방지법이 199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법률명으로 변경된 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법에서 그 총칙,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법은 첨단 기술 유출에 따른 국내 기업의 그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명 산업 스파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임을 동시에 상호라든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동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등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 행위 등으로 단위 영업사항의 그 이익을 침해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를 또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탐정의 경우 의뢰인이 요구에 의해서 개인이라든가 법인의 그로 인한 그 부정경쟁 등의 행위를 사전에 금지시키거나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경쟁 행위 등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 및 손해 입증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이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그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법은 2011년 3월 29일 날 개정 후에 수차 개정을 거쳐서 현재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법에서의 총치, 공익 신고,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보상금, 구조금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법에서 누구든지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 침해 행위를 알게 될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법은 공익 신고자라든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지만 탐정 업무 중에서 공익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 등을 통해서 직접 보상금을 받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탐정으로서는 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 탐정법이 발의된 동영상 법률 방송에 그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탐정하면 뭔가 흥신소, 불륜 추적, 사람 찾기, 심부름 센터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들이 단편적으로 연상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앞으로 법적인 인가를 받은 공식 탐정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개봉한 권상우 성동일 주연 영화 탐정 리턴즈입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 덕후인 만화방주인 권상우와 광역수사대 레전드 형사인 성동일이 대한민국 최초의 탐정사무소를 개업하고 좌충우돌한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추석 연휴 개봉한 탐정 더 비기닝의 속편으로 전직 사이버 수사대 에이스였던 극중 여치 이광수가 합류해 영화의 코믹함을 더합니다. 증거 없이 판단하기 일러.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탐정 맞아? 영화는 대한민국 최초 탐정사무소 신장 개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법의 존재입니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탐정사는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탐정 관련 민간단체만 20개 넘게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도 30종 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탐정 비슷한 업무들을 여기저기서 하곤 있는데 정작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먼저 국가수사력이 한정되어 있어 속칭 심부름센터의 의뢰에 자력구제를 도모하다 보면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거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2020년 2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 난립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소재불명 미화 등 사람 찾기, 재산 회수, 민형사사건 소송자료 수집 등 탐정업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존재함도 더불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위와 같은 국민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관계나 개인과 관계가 늘어나면서 그런 영역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외국의 입법례처럼 탐정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가 사법기관이 아니더라도 그걸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별도의 어떤 법적 근거와 어떤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법안은 탐정업과 탐정업자의 정의와 업무, 자격,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탐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심사해 등록 결정을 내린 민간 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후 탐정사가 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나아가 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윤리 경영을 위해 탐정사 협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탐정사와 탐정법인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탐정사나 탐정사 협회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권한과 함께 탐정사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탐정법인 설립 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등 탐정업과 탐정사를 경찰 관리에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이미 탐정업협회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또 실제 탐정사 자격증을 이제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취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걸 합법화해서 해주면 훨씬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동안의 공권력이나 사법기관에서 터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탐정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공동주최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 방향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윤 의원과 임 의원 모두 치안 정감을 지낸 경찰 출신으로 공인 탐정제도 도입에 72.3%가 찬성한다는 2017년 경찰청 여론조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특히 신직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지난 8월 정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전하며 탐정업에 관한 구체적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탐정업 도입 법안이 발의되면 진지하게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로 탐정업법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21대 국회가 탐정업법을 법제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은 정부기관이 준법 여부를 민간의 입장에서 감시 또는 보좌하는 변호사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1949년 11월 7일 날 개정된 후에 수차례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법에서 변호사의 그 사명과 직무, 자격 등록과 개업, 권리와 의무, 법률,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무한 조합,
지방 변호사회, 대한 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기구, 징계 및 업무 정지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법 109조 제1호에 따라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를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사건 즉 그 소송 사건이라든가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 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지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지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해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 사무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 탐정의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사실 확인이라든가 자료 수집 등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탐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업무가 법률 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탐정 불법과 합법 이모저모 동영상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8,000명이 넘습니다. 지난해부터 탐정이 법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탐정의 자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 같은 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 내용 임상범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의뢰인과 통화를 끝낸 베테랑 탐정이 서둘러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2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곳은 충북의 한 공장. 식자재용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공업용을 쓰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어둠이 깔리자 조심스레 증거 수집에 나섭니다. 이곳저곳 살피다 뭔가 발견한 듯 빠르게 휴대폰 카메라를 누릅니다. 일단은 약품 그 통이랑 그리고 제조사 찍혀 있는 그 제조사 표시랑 그런 거 확보를 해서 좀 전에 의뢰인이랑 통화를 했고요. 혼자 이렇게 탐정 활동하시다 보면 위험스러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차 안에다가 이런 소형 3단봉 3단봉 같은 거는 조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자신은 또 제가 지켜야 되니까. 일본 탐정 자격증에 첨단 장비까지 갖춘 이 청년 탐정. 주특기는 잠복입니다. 탐정들은 기다리는 게 거의 한 90% 주 업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잠복을 한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나오면은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적 대상은 횡령을 의심받는 회사 직원. 지하철과 승용차로 나눠 따라갑니다. 이게 쫓아다니고 이게 일종의 미행인 건데 이게 불법과 합법의 경거가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멀리서 제 갈 길을 가면서 이제 풍경이랑 동시에 이제 합법의 선에 맞춰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수시로 변장도 합니다. 복장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변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급하게. 가장 의뢰가 많은 건 역시 사람 찾기.
자칫 불법 행위가 될 여지가 많아 제일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공관계로 조금 이렇게 입다툼을 하니까 전화를 차단시켜놨어요. 혹시 아들이 성인이신가요? 찾는다고 해도 그분한테 이제 동의를 구해야 돼요. 한국판 셜록 홈즈를 꿈꾸는 탐정 지망생들이 강의실을 메웠습니다. 전직 경찰의 부동산 중개인, 기업 리스크 관리자까지 이력도 다양합니다. 전공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업무를 확장하고 늘려나가다 보면 탐정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해 8월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직업 탐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본 6만 명, 미국 3만 명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이 8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탐정 공인제 같은 자격 관리 제도가 없어 부적격자 논란이 있고 합법적인 탐정 업무 범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전과자나 성범죄자나 옛날에 흥신소 심부름센터도 나도 탐정이다 하고 자유업으로 가능해졌다가 보니까 탐정의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관리법률안 제정은 시급한 거죠. 탐정이 음성적으로 오다 보니까 법을 위반한 줄도 모르고 위반하게 되고 법을 이제 제대로 아니까 알게 된다면 업무할 때 스스로 이제 자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국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수사권 바로 직전에 어떤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실종자 관리라든가 수사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데는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지로 나온 탐정,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치안 사각지대를 메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탐정 관련 법률에 대해서 모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